자, 반갑습니다. 코프로입니다. 4월 21일 비트코인 시황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실시간으로 제가 저항 구간을 카톡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익들 많이 보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적정 반등 예상 구간 4780 부근에서 재차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더 눌린다고 해도 이상한 모양은 아니었고요. 사실 41K 부근에도 지지선이 보인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좀 잘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라 이게 저녁 10시부터 이제 새벽까지 진행이 됐던 내역인데요. 많은 하락을 했었죠. 상승을 한 비트코인이 다 깨부시면서 순간적으로 4800 구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관점을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코프로는 4780을 얘기하였는가? 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 부분인데요. 자, 4800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거를 제가 왜 여기까지 하락을 할 수 있고 여기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첫 번째로 매물대 구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8,500에서부터 급격한 반등을 이뤄내면서 한번 횡보를 거쳤던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이 바로 요 4800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제가 4780, 4800 이 구간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느냐? 그거는 피보나치의 되돌림을 확인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확인했을 때 4800 구간이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인 0.618 구간과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제가 계속 방송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로 비트코인이 움직였을 때 그 범위까지 예상을 할 수 있어야지 비트코인 선물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등이 안 나왔을 땐 과감하게 손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손절을 한다면은 왜 손절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손절을 한다라는 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판단하에 손절을 하는 것이고,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면 내가 여기서 숏 포지션으로 전환을 할지 그런 고민도 잘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포지션을 바꿀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일단 그런 이유로 어쨌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41,000 구간, 41,000 구간도 이유가 있습니다. 41,000과 4만 지금 반등이 나왔던 800 구간에서 두 가지 둘 다 반등의 확률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피보나치를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상승이 시작된 지점으로 그었을 때 기준입니다. 그었을 때는 4962, 요 41,041K 구간 자체, 요 구간 자체가 0.618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나치를 그릴 때는 보통 저점부터 긋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는 분들, 뭐 다른 트레이더 분의 관점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무조건 최저점에서 긋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여기가 뚫고 내려왔을 시, 여기서 크게 반등을 주지 않았을 시에는 다시 4800 구간, 4770 구간도 한번 터치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새벽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이대로 쭉 상승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4800 구간으로 내려오게 될지, 4800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요 0.5 구간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근데 0.5 구간 자체에도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여기서 하락을 보는 것보다는 다시 재차 내려오더라도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지션은 그냥 유지 중이고요. 딱히 여기서 뭐 700달러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700달러 정도 수익 냈을 때 이거를 반분할 익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매도하고 싶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또 추가 매수할 계획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부터 봐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임펄스 파동이 시작이 됐다. 임펄스 상승이 시작이 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크기를 무조건 크다고 해서 임펄스가인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작다고 해서 임펄스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 ABC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ABC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그 차이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승한다라는 관점은 솔직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승한다는 관점은 아직 깨지진 않았고요. 일단은 ABC 파동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단순히 내 목표가가 좀 낮아질 뿐이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확률상으로는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다시피 이게 임펄스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ABC 상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더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러나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둘 다 포지션이 롱인 상황에서 어디를 지금 막 확정 지어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건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C 상승의 경우는요, 좀 그 상승 파동 자체가 좀 불규칙성을 띠죠.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41,500 구간까지 올라왔던 비트코인이 하락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이런 식으로 ABC 하락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엘리엇 파동 관점은 뭐 트레이더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뭐 균일화되어 있는 거 누가 100% 맞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저는 요 파동 자체를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시 ABC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임펄스 파동 자체를 그때그때 본 모양이나 다이버전스를 좀 더 활용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ABC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규칙성을 많이 띱니다. 이게 올라가는 듯 하더니 슈팅이 나오더니 다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B를 이쪽에 넣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불규칙성을 많이 띄기 때문에 나름의 규칙성이 존재하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임펄스 파동의 경우 4파의 조정이 1파의 고점을 하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확연한 조건들이 걸려요. 그러나 이런 불규칙 파동의 경우 어떻게 보면 지 맘대로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의 수많은 그 불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임펄스 파동으로 모든 거를 가늠하려고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틀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0.618을 찍은 상태에서 상승을 합니다. 고점을 뚫는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상승 후에 다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1파의 고점을 침해하지 않고 재차 반등을 한다라면 이건 임펄스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임펄스 파동이 나올 것 같은 구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운용을 하세요. 저기 1파의 고점 있죠? 1파의 고점이 뚫을 때 트리거 사용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내가 차트를 계속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여기가 돌파되면 난 추격롱 매수를 하겠다 할 때 쓰는 게 트리거 매매거든요. 감시 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트리거 주문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돌파 매매를 만약에 한다, 잘 하진 않지만 돌파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42,200, 42,160 42,160이 돌파됐을 때 자동으로 추격 롱 매수가 걸리게 설정을 합니다. 물론 스탑 리밋도 미리 걸 수 있기 때문에 한 $10 밑으로 바로 스탑 리밋을 거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이게 자동 조건 감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파되는 순간에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 가격보다 더 높게 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 하나는 부합하죠. 스탑 리밋이 바로 밑에 걸리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매우 크게 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배율 매매가 아닌 이상.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관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최근 한 3, 4일, 2, 3일간 계속 롱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롱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숏으로 잡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관점이 변할 만한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건 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구나. 이게 반등을 안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는 제 관점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대입해보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매매가 틀렸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미리 머릿속에 플랜을 짜놓고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선물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요. 제 실시간 관점을 공유해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 남겨뒀습니다. 저희 카톡방 참여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이거 조건 없습니다.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요. 일단 들어와가지고 저랑 같이 그냥 선물 매매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는 관점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방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와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